자, 봅시다. 교체.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했습니다. 얘네 둘도 교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올 요 세 가지도 교체입니다. 그래서 교체가요 크게는 5가지예요. 여기에 좀 더 있기도 해요. 막 세분화해서 나누면. 근데 대체로 이제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교체만 제대로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음운 변동이 거의 한 절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비음화입니다. 화가 뭐냐면요, 될 화자야. 되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이 되는 걸 비음화라고 합니다. 비음인 애가 비음이 되는 걸 비음화라고 안 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비음에는 뭐 있었느냐? 니은, 이음, 미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비음입니다. 자, 그래서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화가 되는 걸, 비음이 되는 걸 비음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비음화는요, 크게는 이렇게 1번 규칙이랑 2번 규칙이 있습니다. 실제로 1번 규칙, 2번 규칙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편의상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런 건 없어. 없는데 나는 그냥 이걸 1번 규칙, 2번 규칙으로 지금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나눠서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요. 기역, 디귿, 비읍이요. 각각 이음,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게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에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그 다음 글자 초성에요. 니은이랑 미음을 만나면요. 얘네들이 이은, 니은, 미음으로 바뀌게 되어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요. 여기 이 받침, 이거는 실제 얘네뿐만 아니라요. 음절 끝소리가 적용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네보다 더 많은 받침이겠지. 기역, 쌍기역, 키역, 그 다음에 디귿, 티귿, 디귿, 쌍시옷 얘네들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음절 끝소리가 적용된 이후에 얘네 발음으로 나는 애들이요. 뒤에 나오는 니은, 미음은 비음이잖아. 그쵸? 자, 뒤에 나오는 니은, 미음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애들이 마치 비음처럼 발음되는 거를 비음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국물, 이 여기에 받침 기역이요. 여기 뒤에 있는 초성 미음을 만나가지고 이 기역이 이음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국물이 됩니다. 국물. 자, 그 다음에 닿는, 반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기역과 이음, 디귿과 니은, 비읍과 미음은 각각 얘네들로만 바뀌나요? 네, 얘네들로만 바뀝니다. 왜? 기역과 이음은 뭐가 똑같게요? 연구개음입니다. 발음 위치가 똑같네요. 디귿과 니은은요, 치조음입니다. 치조음이 뭐였어요? 잇몸소리. 비읍과 미음은 뭐였어요? 양순음입니다. 양순음은 뭐였습니까? 입술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얘네들은요, 발음되는 위치가 똑같고요. 뭐만 바뀌냐면요, 발음되는 방법만 비음이 아닌 거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표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비읍이 미음으로 가고요. 디귿이 니은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그 수능식으로 이제 그 문법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주로 이런 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 많이 나올 때 얘네들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얘네 구분이 뭐였습니까? 발음 방법이었잖아. 좋은 방법이었잖아. 좋은 방법이 바뀌면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발음되는 위치가 달라지면 표가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은 요 표 보기가 되게 쉽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규칙. 실제는 없는데 지금 그냥 쌤이 붙인 거야. 자,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리을의 비음화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리을이 뭘로 바뀌는 거냐? 니은으로 바뀌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것도 사실은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이제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느냐?
주로 한자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야.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어.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초성에 리을이 오잖아요. 그럼 초성에 리을이 오면요, 리을을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초성에 리을이 오는데 리을이 그대로 발음되는 경우는 그 앞 글자 받침에도 리을이 있거나 또는 그 다음 글자에도 리을이 있거나 하여튼 리을이 연달아 있어야 돼요. 여하튼 자 종로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음 받침 때문에 종로 리을 로인데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종노로 발음이 됩니다. 종노로 발음이 돼요. 자, 다음 침략인데요. 얘네들이 발음될 때는 침략으로 발음됩니다. 알겠죠? 자, 그 상황에서요.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위에 건 1번 규칙, 밑에 건 2번 규칙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름 한번 붙여보자고. 자, 그래서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1번 규칙이랑 2번 규칙이요. 하나의 단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통 그렇게 일어나면요. 얘가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난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실제로 뭐 일어나냐 안 나냐는 그런 건 없지. 자, 그래서 얘가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글자를요. 연달아서 읽을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립을 립으로 발음합니다. 이 2번 규칙이죠. 아까 얘기했던 쌤이. 자, 다음 1번 규칙 뭐였습니까? 이 기역 받침이 뒤에 있는 니은을 만나가지고 이응으로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그래서 최종 발음은 뭐가 된다? 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가 니로 바뀌고요. 니은을 비읍이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뭐? 성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음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되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 단어와 단어가 서로 달라도 품사가 달라도 서로 다른 단어여도 일어납니다. 띄어쓰기. 우리는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하죠. 뭐만 붙였습니까? 어미나 조사 이런 애들은 붙였잖아.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단어를 기준으로도 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책 넣는다 인데요. 붙여서 책 넣는다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비음화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자, 책 넣는다라고 해서 기억이 뒤에 있는 니은을 만나서 변했죠. 자, 그 다음에 얘 원래 뭡니까? 디귿 받침입니다. 왜? 히읗 받침이잖아. 너. 자, 그런데 얘가 뒤에 있는 니은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데요? 책 넣는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책 넣는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밥 먹다. 얘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단어야. 밥이랑 먹다는 서로 다른 단어야. 그런데 다른 단어끼리도 연결돼서 발음이 됩니다.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앞에 있는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비음화라고 합니다. 비음화. 자, 다음 유음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 없다. 자, 유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리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이 아닌 애가 리을처럼 발음되는 게 바로 유음화겠다. 그쵸? 자, 그래서요 주로 뭐가 바뀌느냐? 주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게 유음화야. 자, 그런데 이 니은 앞에 리을이 있어도 이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을 주고요. 니은 뒤에 리을이 있어도 얘가 니은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니은을 기준으로 니은이 뒤에 있어도 앞에 있어도 전부 니은은 뭘로 바뀝니까? 리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바뀐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칼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의 니은이요 앞에 있는 리을을 만나가지고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됩니다. 칼날로 바뀌어서 발음되죠. 자, 다음 신라. 앞에 있는 니은이야. 앞에 있는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라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유음화라고 합니다. 유음화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런데요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원웨이가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동화현상이거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체현상이 전부 동화현상입니다. 이거 세 개가요, 전부 동화현상이거든. 여러분들 원장님 수업 때 들었던 동화현상 있죠? 이 세 개가 얘네들에 해당하거든. 자, 그래서요, 지금 요 말을 다시 보면요,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냐면요,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순행과 역행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글 읽는 방향. 자, 이 방향 안에서요, 어떤 단어가 두 개가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뭐 물론 글자 수는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두 글자를 예시로 들자면, 자, 뒤에 있는 의문이 앞에 있는 의문으로 영향을 주면 이런 방향이 생기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가 뒤로 영향을 주면 이 방향이 생기겠지. 맞죠? 자, 그래서요, 글 읽는 방향과 똑같은 걸 뭐라고 하느냐? 순행이라고 합니다. 역행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반대 방향을 뜻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 글 읽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 있죠? 글 읽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거를 역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비음화. 자, 우리가 영향 주는 방향을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면 무슨 행? 순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면 이건 무슨 행? 역행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거에 따라서요, 북하고 무를 보면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기억이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얘가 변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방향을 봤을 때 이거는 무슨 동화? 역행동화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비음화의 첫 번째 규칙 있죠? 이거는 전부 역행동화입니다. 알겠죠? 왜? 앞에 있는 받침이 바뀌는 거 아니야. 뒤에 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역행이지. 맞죠? 자, 다음 리을의 비음화 있죠? 얘는요,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겁니다. 맞죠? 뭐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받침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에 리을 받침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가면 이거 무슨 행? 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 규칙 이거는 순행동화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당연한 이야기야. 그럼 역행 순행에 대한 개념만 내가 알고 있으면 이거 그냥 뭐 따로 외울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유마는요, 요 방향이 바로 뭐가 됩니까? 순행이 되겠죠. 요 방향이 뭐가 되겠어요? 역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마는 순행과 역행이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는 필요 없지. 자, 순행과 역행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음절 안에서. 자, 볼게요. 우리는 물, 난, 리라고 하는 글자를 발음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 랄, 리로 발음하게 됩니다. 왜? 앞에 나와 있는 니은은 앞에 있는 리을을 만나서, 종성에 있는 니은은 뒷글자에 있는 리을을 만나서. 자, 그래서 요렇게 영향받고요, 요렇게 영향받네요. 요거는 뭐? 순행. 요거는 뭐? 역행에 해당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순행, 역행 요렇게 나누어서 유음화 넘어갈게요. 구개음화. 자, 이 구개음은요, 어떤 구개음을 말하냐면 경구개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였습니까? 세입천장 소리. 자, 그래서 끝소리가 디귿티의신 애가요,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조사나 접사를 만나면요. 얘네가 지읒 치읒으로 바뀌게 돼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아까 뭐였습니까? 문법적 역할만 하는 애라고 했습니다. 맞죠? 문법적 역할만 하는 애. 자, 그래서 이런 문법적 역할만 하는 애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로 발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원래는 사실은 디귿이 받침이고 얘가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도 디귿이 받침이잖아. 받침소리잖아. 그리고 뒤에 이를 만났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구디라고 발음을 해야 돼. 근데 구디가 아니라 우리는 구지라고 발음합니다. 왜? 구지가 발음하기 더 편하거든. 구디보다 구지가 발음하기 더 편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반목 이 또는 이를 만나게 되면 디귿이 지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티읕이 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발음이 되게 되겠어? 치로 발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받치 이렇게 발음하고요. 자, 다음 붙이다 이러고요. 자, 다음 우리 요거 중학생 때 배우긴 했었는데요.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면 티읕으로 발음됩니다. 느랑 흐가 만나면 트로 발음이 돼요. 자, 요거를요 우리는 배웠던 게요. 예전에 중학교 교과서에 요거 있었을 거야. 요거 어떻게 발음했습니까? 싸치로 발음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 왜 싸치로 발음하느냐? 히읗과 지읒이 만났거든. 자, 그래서요 그드 브즈가 흐를 만나면 거센 소리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그 축약할 때 또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요 지금 다티다라고 해서요 디귿과 히가 만나가지고 다티다라고 우리가 발음을 해야 된단 말이야 원래 규칙으로는. 그런데 구개음화에 따라서요 다티다가 아니라 다치다로 발음하는 게 우리 표준 발음법에 맞는 발음법입니다. 자, 그러면 DT보다 GT가 왜 더 쉽냐? 이것도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이가요 뭐에 해당하냐면요 고모음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트는요 어디에서 나는 소리냐면 혀 끝이 윗 잇몸까지 왔다 가는 소리입니다. 트 맞죠? 혀 끝이 앞에까지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즈라고 하면요 이 혀가요 혓바닥만 입천장으로 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요. 왜? 이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잖아. 즈는 맞지? 자, 그래서 혀가 고모음이라서 위로 올라가 있는데 입천장에만 가까이 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치는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니티는 혀가 앞쪽으로 왔다가 들어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고모음 이랑 이 지치가 잘 맞는 거야. 경구배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DT보다 지치가 발음하기 더 쉽습니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가 올 때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나 반복 이가 오더라도 뒤에 있는 애가 실질 형태소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뜻합니다. 단어를 뜻해요. 자, 그럼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요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잔디라고 하지 발음할 때 잔지라고 할지 있잖아. 읽진 않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발음할 때 잔디 그대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 얘가 한 단어잖아. 잔디라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 하나의 어근 또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체. 자, 다음 탈락.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음절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 배우면서 또 하나 배웠던 게 뭐였냐면요 요 겹받침의 발음이었습니다. 겹받침의 발음. 겹받침의 발음 역시 가느다란 물방울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울은 빠지죠. 이응은 빠져. 왜? 겹받침 발음 중에 이응이 들어가 있는 애는 없잖아. 그래서 빠지는 거야.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빼고 하면 이제 6개죠. 자, 근데 이 경우 7개냐 6개냐 이걸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하다 보니 지금 요 겹받침에 발음되는 어떤 그 환경이랑요, 그 음절 끝소리 규칙이 발음되는 환경은요 동일합니다. 환경이 안 나와 있구나. 환경이 동일합니다. 자, 환경이 동일한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음절 끝소리 규칙과 그러면 얘네 그냥 교체에다 넣어주면 되지. 왜 탈락에 넣어놨어? 헷갈리게. 자, 우리는요 어떤 받침이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쌍시옷 받침 또는 쌍기역 받침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얘는요 쌍시옷과 쌍기역은 의문이 1개야 2개야? 의문이 1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역 받침이나 쌍기역 받침이나 똑같은 거야, 발음이. 알겠죠? 자, 그래서 쌍시옷과 쌍기역은 일단 기본적으로요 의문이 1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기역시옷 받침 또는 뭐 비읍시옷 받침 이런 겹받침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의문을 몇 개로 봐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표기상으로만 보자면 의문이 2개인 거야. 왜? 얘네는 서로 다른 소리잖아. 맞죠? 그런데 발음상으로는 의문이 1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1개일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비읍시옷과 기역시옷을요 한 번에 발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혀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자, 얘네를 발음 진짜 한 번에 1초 만에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혀가 2개여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대표음을 정해가지고 얘만 소리 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비읍 시옷은요 비읍과 시옷 중에서 뭐만 발음이 됩니까? 비읍만 발음됩니다. 맞죠? 기역 시옷은 기역과 시옷 중에 뭐만 발음됩니까? 기역만 발음됩니다. 사, 목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 표기상으로는 2개의 음운으로 적지만 발음상으로는 1개의 음운으로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뭐에 해당한다?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음군 단순화를요 교체라고 생각하면 저 많이 헷갈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차 싶은 순간이 생겨요. 이거 막 옳은 것은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딕을 내가지고 여러 개 찾는데 그 중간에 낚시 이렇게 있으면은 낚이기 쉽습니다. 알겠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합니다. 왜? 표기상으로는 2개의 어문인데 발음상으로는 하나만 발음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는요 선생님 외워요? 아니, 외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얘네는 전부 규칙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내가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 니은 히읗 받침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우리말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좀 큰일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뭐 안다, 얹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뭐 하지 않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삶, 그 다음에 뭐 젊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을 시옷은 잘 없죠. 외골, 리을 티읕은 핥다, 훑다. 그 다음에 리을 히읗, 뭐 끓는, 꿀는, 뭐 아니면 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리을 피읍 잘 없죠. 없다, 비읍 시옷, 뭐 가엾다, 뭐 아예 그냥 뭐 없다. 얘를요 이게 갑으로 우리가 발음하는데 얘를 갓으로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갑이라고 발음해요.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얘만 보면서 발음이 기역 시옷은 기역, 니은 지읒은 니은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헷갈리고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냥 그게 아니라 얘네에 따른 단어를 내가 외우고 있으면 돼. 이건 내가 중학생인데 이거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치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얘네에 해당하는 단어를 떠올리세요. 알겠죠? 자, 얘네에 해당하는 단어만 떠올리고요. 그거는 내 맘대로 떠올려도 돼.
어차피 잘못되게 발음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들 불규칙 하다는 건 예외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외를 알려면요, 예외가 적용되기 전에 원칙부터 알아야 돼. 근데 그 원칙부터 헷갈리게 되면요, 예외가 뭔지도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얘네 둘은 원칙이 뭔지도 헷갈리는 애들입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너무 많이 잘못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건 꼭 기억하세요. 리을 기억은 반드시 단어를 뭐만 떠올리느냐? 얘만 떠올립니다. 닭만 떠올리세요. 얘를 달로 발음하는 사람은 정말 한국 사람 중에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무조건입니다. 리을 기억은 뭐 떠올려라? 닭만 떠올리세요. 자, 리을 기억은요, 내가 두 가지 제시해 주겠습니다. 넓다. 자, 그 다음에 여덟. 자, 여덟을요, 여덟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 본 적 없어요. 넓다를 넓다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나 본 적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넓다 또는 여덟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네의 원칙은, 리을 기억의 원칙은 뭡니까? 리을입니다. 리을 기억의 원칙은 뭡니까? 기억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우리는 책을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원칙에 따라서 책을 읽다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날씨가 밝다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음할 때 보면 잘못 발음하는 게 책을 읽다, 날씨가 밝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읽다, 밝다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알겠죠? 자, 이 잘못된 발음이 있다 보니까 리을 기억은 항상 뭘 떠올려라? 닭을 떠올려라. 닭을 달로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리을 기억의 원칙은 뭐다? 기억이다. 알겠죠? 기역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역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다, 날씨가 맑다, 빛이 밝다, 책을 읽다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리을 기억은 원칙이 기억인데 문제는 얘가 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느냐? 예외사항에 리을로 발음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받침에 리을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오는데 초성에 기억이 있어. 그래서 리을 기억이 기억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발음하느냐? 리을로 발음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책을 읽게, 날씨가 맑게, 날씨가 맑고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는 원래 리을 기억이 리을로 발음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얘네로 발음되는 게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죠? 원래 원칙은 기억입니다. 자, 다음 리을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칙은 뭐다? 리을입니다. 원래 원칙은 리을이야. 여덜, 넓다. 리을이 원칙이야.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비읍으로 발음되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밥입니다. 얘는요, 그냥 애초에 발음이요, 발이 아닙니다. 밝다가 아니야. 밥답니다. 알겠죠? 자, 내가 어떤 물건을 밥다, 들여 밥다. 알겠죠? 들여 밥고 가시옵소서. 알겠지? 자, 들여 밥답니다. 밥다. 그래서 밥고, 밥지, 전부 받침상 발음이 밥입니다. 예외야. 밥은 그냥. 자, 그 다음 널은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널은 원래 원칙으로는 넓다라고 해서 리을 원칙이 맞습니다. 원래 리을 원칙이 맞아요. 맞는데 넙죽, 넙뚱, 넙정만요 비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넙죽, 넙뚱, 넙정만 비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알겠죠? 얘네 세 개가 끝이야. 그래서 얘네를 막 너무 규칙을 해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격받침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떠올리면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어는 그냥 알아서 다 해결됩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애들은 알아서 다 해결되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쌤이 리을 기억은 꼭 닭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리을 기억은 여덟 생각하라고 했어요. 알겠지? 얘네만 생각하고 있으면 걔네가 원칙이야. 그러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애만 그냥 따로 외워.
주면 돼요. 그러면 예외는 2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자음분 단순화에서 겹받침이 탈락하는 내용은요. 이 리을 기억의 예외 규칙 하나, 리을 비읍의 예외 규칙 하나 해서 예외 2개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를 외우지 말고 그냥 애초에 그냥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평소에 떠올리면 돼. 알겠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전부 뭐다? 자음분 단순화에 강한다. 알겠죠? 자, 다음 자음 탈락. 자, 리을 탈락입니다. 자, 리을 탈락은요. 용언의 어간 끝소리에 리을이 있을 때입니다. 용언이 뭡니까? 동사와 형용사. 동사랑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간 플러스 어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 어간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활용하는 겁니다. 용언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활용 형태로 변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활용 형태로 변할 때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속았어. 중학생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변하네. 살느니 사는으로. 살다였잖아 원래. 맞죠? 자, 그래서 얘네를 탈락 현상으로만 이제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 어간이라고 하는 건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그 어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변화가 생겨. 그러면 변화가 생기는 규칙은 알아서 의문 변동으로 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원래는 살다야. 맞지? 원래는 살다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대신에요. 다라는 어미 대신에요. 니은, 시읒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주면요. 이런 식으로 리을이 탈락하고요. 사는이 됩니다. 사는. 알니가 아니라 아니. 놀느라가 아니라 노느라. 이런 식으로 리을이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되고요. 얘네는 규칙적인 현상입니다. 규칙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규칙 현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용언에서 일어나는 건 규칙 현상.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불규칙 현상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규칙 현상입니다. 그냥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요 다 사라집니다. 리을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리을 탈락이라고 하고요. 자, 이 리을 탈락의 핵심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 표기상으로도요 적용이 됩니다. 표기상으로도 리을이 탈락해버렸어. 맞죠? 표기상으로 탈락했으니까 당연히 발음상으로는 적용되겠지. 자, 그래서 표기상으로도 리을이 탈락하고요. 발음상으로도 리을이 탈락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음 탈락 중에. 요 히읗 탈락은 뭐냐면요. 자, 우리 이거 중학생 때 배웠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거를요 발음할 때 나하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미잖아. 형식 형태소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뒤로 연음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받침 소리가 그대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라면 나하라고 발음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요? 나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멀쩡히 있는 히읗이라고 하는 의문을요 표기할 때는 적어줍니다. 그런데 발음할 때는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 되게 신기해합니다. 왜 있는데 발음을 안 해? 발음한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한국말 배울 때 있는 의문은 그 발음한다고 배웠을 거 아니야. 배울 때 처음 배울 때는. 그런데 실제로 발음할 때 여기서는 발음이 안 돼. 그래서 맞춤법에서 이거 많이 틀립니다. 애기들도 이거 발음 많이 틀리죠. 맞춤법. 왜 많이 틀리는데 발음상에는 안 들리거든 히읗이.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히읗 탈락은요 표기상으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발음상으로만 탈락이 적용이 됩니다. 표기상으로는 탈락되어 있지 않아요. 히읗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발음상으로는 탈락되어 가지고 나하가 아니라 나아로 발음되게 됩니다. 히읗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이것이 탈락입니다. 자음 탈락입니다. 히읗 탈락이고요. 나하, 노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노이다로 발음하게 됩니다.
자, 얘들도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규칙 현상입니다. 자, 다음 모음 탈락. 자, 모음 탈락은요, 아오 탈락이랑 으 탈락이 있는데요. 아오 탈락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동음 탈락이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똑같은 소리가 탈락해버리는 거야. 연속해서 똑같은 소리가 발음되다 보니까 걔를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타서와 서서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는 용언에 어간과 어미가 있다라고 했다, 그쵸? 자, 얘는요, 원래 기본형이 뭡니까? 타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타, 서, 이게 바로 뭡니까? 타와 서의 동그라미 친 거 전부 어간에 해당합니다. 용언의 어간입니다. 얘네는 뭔데? 어미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요, 이 타서와 서서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요, 타라고 하는 어간에다가요, 뭐뭐 어서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미안합니다. 뭐뭐 아서입니다. 자, 다음, 서다에는요, 뭐뭐 어서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거야. 타아서, 서어서,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타아서라고 표기하지 않고 표기상으로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타서라고 적습니다. 자동차에 타서 있었다. 화장실 앞에 서서 있었다. 자, 그래서 표기상으로도 아랑 어는 그냥 탈락해버리고요. 발음상으로도 어는 그냥 탈락한 채로 원래는 모음이 두 개인데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서, 서서, 그 다음에 이것도 펴 이렇게 됩니다. 펴어 할 때 펴. 자, 그래서 얘네들이 아어가 그냥 탈락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자, 다음 용언에 활용할 때요, 용언의 어간의 끝 모음이 으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다, 담그다. 이것도 사실은 중학생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문법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분들. 자, 여하튼 자, 크다, 담그다가 있을 때요, 이 다다를 다 빼고요, 여기에요, 어서를 또 넣어볼게요. 어서와 아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키가 커서가 됩니다. 커서. 자, 김치를 담가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으가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탈락돼 버려요. 그리고는 아서, 어서만 남습니다. 얘가 바로 으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언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간과 어미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어간에 어떤 어미가 붙었을 때 어간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기본형을 생각하면 됩니다. 담그다 라고 할 때 기본형이 담그다잖아. 담가서의 기본형은 담그다입니다. 맞죠? 자, 담그다에서요, 다 앞에만 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간입니다. 우리가 용언에서는 다 앞에 끊으면 얘가 어간이야. 그리고 그 뒤는 어미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간 어미를 먼저 구분해 주고요. 이 어간에 보니까 으가 있어 분명히. 그런데 발음할 때나 표기할 때 없어. 얘 뭔데? 으가 탈락돼 버렸네. 아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으가 탈락돼 버렸습니다. 원래 용언의 어간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해버렸어. 탈락해 버린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탈락. 자, 다음 이제 얼마 남았다. 오이구야. 자, 이제 첨가. 축약은 진짜 별거 없어요. 첨가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이 첨가가요, 사실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학교에서 프린트로 그 원칙이 있습니다. 뭐 이야 요요 유 해가지고 얘를 만나서 뭐가 뭐 더해지고 뭐 두 번이 더해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자세하게 막 표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하고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냥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첨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가 니은 추가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상으로입니다. 발음상으로 니은이 첨가돼서 발음되는 걸 니은 첨가라고 하는데요.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이지만 그냥 니은 첨가랑요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는 좀 다릅니다. 자, 일단 니은 첨가를 볼게요. 니은 첨가는요 합성어나 파생어, 그러니까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질 때 어근과 접사가 만나든 어근과 어근이 만나든 어찌됐건 간에 자 만나서 이제 어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앞말 끝이 자음이고 라고 하는 건, 자 다시 표시, 앞말 끝이 자음이다 라고 하는 걸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을 어렵게 적어놓은 겁니다. 뭐 바로 뭐냐, 받침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 받침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앞말 끝이 자음이고요. 뒷말 끝이요.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뒷말이 초성이 이응이란 소리입니다. 그 말을 어렵게 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태라고 하는 건 진짜 이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애들 뭐 있습니까? 야, 여, 요, 유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뒷말이 모음이거나 또는 반모음이로 시작할 때, 야요요유로 시작할 때 얘네들이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을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맨하고 입이 합쳐진 겁니다. 맨입은. 맨은 뭔데요? 우리가 보통 접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접두사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어근이거든요. 이건 어근의 앞에 붙어가지고 이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애를 접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만 쓰일 수 있는데 어근 앞에 붙었다라고 해서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합니다. 이 어근과 접사의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들 천천히 우리 이 수업하면서 자세히 또 쌤이 얘기할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어쨌건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형성된 거다. 맨입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다 보니 이 맨에 받침 있고요. 니은 받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로 시작하잖아. 맞죠? 자, 그러면 발음할 때 어떻게 된다? 맨입이 됩니다. 자, 다음 손과 이불이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니은 받침으로 받침이 있고요. 뒤에 이로 시작하는 발음 어떻게 됩니까? 손니불이 됩니다. 손니불. 자, 다음 색과 연필이 만났습니다. 얘는 색, 연필은 둘 다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입니다. 자,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이 만났는데요. 이 연은요 반모음 이 플러스 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이네. 맞죠? 자, 그래서 연필이 연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연필이 되고 나니 앞에 있는 기역이 뒤에 있는 니은을 만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최종 발음은 뭐가 됩니까? 기역 받침 이음으로 바뀌어서 생연필이 됩니다. 우리 생연필이라고 얘기해. 생연필. 색연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생연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비음화까지 일어납니다. 자, 다음. 그래서 보통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면 우리 발음상으로 비음화가 다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발음하기 너무 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음화는 보통 마지막에 약간 저기 뭐라 해야 되지? 이 위에 막 디저트 같은 거 보면 위에 가루 같은 거 뿌리듯이 항상 마지막에 뭔가 뿌려져서 일어납니다. 환경만 맞춰지면 비음화는. 알겠죠? 자, 다음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사이소리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남북한 언어 학교에서 다룬 학교도 있고 안 다룬 학교도 있어요. 남북한 언어 하면서요 단어가 단어랑 합쳐질 때 나루랑 배가 합쳐지면서 어떻게 된다?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나룻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시옷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이시옷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요거를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이소리 현상으로 부르는데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이소리는 시옷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옷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젠데요? 시옷 뒤에 뭐가 오면은 니은 또는 미음이 오면 뭐가 일어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음어가 일어난다며.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를요, COC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서 디귿으로 변해가지고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 니은을 만나가지고 니은으로 바뀌어서 니은이 추가됐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데? 니은 첨가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와 몸이 만났습니다. 요거 우리 적을 때 어떻게 적습니까? 인몸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시옷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얘 우리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데? 자연스럽게 인몸으로 발음합니다. 왜 그런데? 얘 원래 디귿으로 발음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미음 만나버렸네. 디귿이 이은으로 발음됩니다. 그런데 얘는요, 발음상으로만 따지면 이와 몸이 합쳐진 거야. 발음상으로는. 그런데 이 발음상에서 뭐만 더해진 거야? 니은만 더해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발음상. 그래서 그냥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라고 하죠. 왜? 사이 시옷이 있는 요 시옷을 니은으로 바꿔서 발음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요,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라 가지고 처음에 그 비음학 개념 잘 배워놓고 나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따지고 보면 이렇게 발음되는 게. 알겠죠? 자, 그래서 니은이 첨가됐다. 이게 뭐가 어찌되고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비음화되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니은 첨가야. 자, 그런데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앞에 있는 니은은 뭐 때문이냐면 사이소리 때문이야. 뒤에 있는 니은은 뭐냐면요, 저 위에 있는 니은 첨가 있죠. 요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니은은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시옷이 들어가는 게 시옷이 디귿이 아닙니다. 그냥 사이소리 앞에 사이소리 현상 니은. 자, 그다음 여기 있는 디은은요, 저 위에 있는 이 니은 첨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거를 길게 설명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냥 니은 첨가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요,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됩니다. 자, 그래서요, 나무하고 잎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기상으로는 어떻게 적느냐? 사이시옷을 넣어서 나뭇잎이라고 적어요. 자, 그러면 나무하고 잎이 합쳐진 거잖아, 단어가. 맞지? 자, 그런데 앞에 받침이 있고요, 뒤에 모음 이로 시작하는 글자가 왔네요. 앞에 첫 번째 제일 처음 배웠던 니은 첨가 현상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 이는요, 니로 발음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 시옷 받침은 디귿 받침으로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리고 닙을 만났습니다. 왜? 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위에 있는 니은 첨가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디귿이 또 뭘 만나? 니은을 만났어.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발음상으로 표시할 때요, 나무야, 맞지? 그리고 잎이 합쳐졌어. 이거 왜 잎인지는 알고 있죠? 요 잎인데 얘가 지금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에 비읍이 된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발음상으로는요, 나무랑 잎이 합쳐진 거야. 그런데 니은이 된 거야. 그래서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 이가 니로 변했는데 왜 첨가예요? 왜 첨가입니까?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응이 니은으로 변한 건 첨가에 해당합니다. 왜? 의문이 아닌 애가 의문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문 두 개가 첨가된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첨가는요,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니은 첨가, 니은 첨가야. 알겠죠? 자, 다음 반모음 첨가가 있는데요, 요거는 학교에서 안 다룰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요,
요거만 쌤이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밑에는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되고 아는 거야. 자 요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간이 P가 있고요, P다 할 때 P가 있고요, 거기에 어미로 어가 붙잖아요. 어나 O 또는 아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E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마치 얘가 반모음과 결합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발음할 때 우리가 피어라고도 발음을 하지만 빠르게 발음하면 피어가 발음이 더 편합니다. 얘가 더 발음이 편해요.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 그래서요, 얘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합니다. 두 개 다 발음해도 돼요. 피어도 되고 피여도 됩니다. 그래서요, 얘도요, 아니 플러스 오 합쳐주세요. 아니 오도 되고요, 아니 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요로 발음해도 허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환경일 때냐면요, 앞 글자에 이가 있어야 됩니다. 앞 모음에 이가 있어서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오가 요로 발음하는 게 더 편해지는 거야. 요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 모음인데 반모음 이랑 오로 구성되어 있는 모음이거든. 그래서 이와 반모음 이가요 편하잖아, 발음하기가 연결해서. 그래서 아니 오보다 아니오가 발음하기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허용합니다. 이거를 반모음 첨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는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보고 알면 됩니다. 자, 다음 나머지 이제 축약 남았습니다. 시간 넘어서 좀 미안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 다음 시간부터는 쌤이 칼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넘길 일이 잘 없습니다. 원장님이랑 달라요. 알겠죠? 원장님 맨날 오잖아. 맞지? 나 그 저녁에 밤에 수업하고 있으면 주말에 맨날 나는 퇴근하고 있는데 너네들 아직도 뭐 남아있는 거야. 여러 번 봤어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축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읗입니다. 히읗과 뭐가 만나냐면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만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히읗 플러스 그드브즈가 뭐가 됩니까? 크트프츠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됐어요. 내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요거 놓고, 좋다, 넣지, 쌓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거기에 플러스 먹히다, 맏형 뭐 이런 식으로. 히읗이 뒤에 있어도 돼, 히읗이 앞에 있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만 만나면, 얘만 만나면 거센 소리가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얘네만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센 소리 화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얘네만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 울림 예사 소리 중에서 시옷은요, 거센 소리를 안 가지고 있어요. 뭐만 가지고 있는데? 된 소리만 가지고 있어요. 쌍시옷만. 맞지? 자, 그래서요, 안 울림 예사 소리 중에 바다 사자가 중에 바다 사 빼고 자가만 크트프츠라고 해서요, 이 거센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약은 이 거센 소리 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축약 현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보려면 뭐만 찾으면 돼요? 히읗만 찾으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얘는요,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역이 됐잖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연관 있는 애처럼 변한 것 같아. 그런데 의문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요, 얘랑 얘는요 그냥 생판 다른 모음이야. 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나눴잖아. 소리의 세기가 다르잖아. 생판 다른 모음이야. 맞죠? 물론 같이 있는 칸이 똑같긴 하지. 그런데 생판 다른 모음이야. 그래서요,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이 되는 건요, A랑 B가 만나가지고 전혀 생판 다른 C가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별과 달이 만나서 해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네모랑 세모가 만나서 동그라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두 개의 의문이 만났어. 그런데 의문이 얘는 한 개야.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야. 그래서 한 개랑 한 개가 만났는데 한 개가 돼버렸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인데 발음할 때 B로 발음돼. 이건 무슨 현상인데? 탈락 현상입니다. 왜? 얘만 그냥 쏙 빠진 거잖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A 탈락이다 이거는. 그런데 A 플러스 B가 만났는데 C가 됐습니다. 이거는요, 축약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다른 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가 싹 이렇게 합쳐진 거야.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많이 물어봅니다. 꼭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도 안 하고, 뭐 되게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막 별표 플러스 네모 해가지고 동그라미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해랑 별이 만나가지고 달이 뭐 하여튼 전부 다 축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해와 별이 만나서 별은 없어지고 별은 안 보이고 해만 보여. 그럼 뭔데? 탈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축약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봤는데 각각 여기 개념에 나오는 뒤에 여기 기본 개념 연습을요 일단은 쌤이 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따로 답지는 없어요. 근데 답지 쌤이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게요. 근데 사실 답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좀 풀어보고요. 한번 그냥 개념 정리해보는 식이야. 그리고 쌤이 뒤에 나눠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답지가 있고요. 이 답지는 되게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답지를 보고도 내가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요 개념 연습 문제 뒤에 기출 문제도 있는데 요 기출 문제 혹시 풀어보고 싶다. 이게 이제 그 빠적 교재거든요. 풀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요 쌤한테 그 따로 얘기를 하면 이거 해당하는 그 파트만 해가지고 그 PDF 파일을 보내줄게요. 그러면 패드 있는 학생 패드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일단은 그 보내준 거 생각보다 문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간단하게 앞 시간에 풀이 좀 하고 다음 단원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풀고 내고 오는 것까지 다 하세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 저 수업.